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은 잠시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인생을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위대한 변혁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고독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 잉태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계시하고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연기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강인한 버전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단련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부터 차근차근 자신을 재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 세상은 이전의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의 끝없는 소음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군중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들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바꾸어 놓았고 모든 사람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과 필터로 보정된 성공,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를 게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무대 뒤 자신의 고단한 현실을 그들의 화려한 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목적이 아닌 그들의 박수갈채를 쫓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 발맞추려 노력할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잠시 끝없는 잡담을 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운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단 한 계절이라도 잠시 물러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에 대담한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 정의되지 않겠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겠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거의 관객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후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넥스트와 픽사를 세웠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창조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의 벽 뒤에서 침묵 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화려한 결과만을 보았지만 진짜 작업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짐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조용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리가 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과 명료함을 쌓아 올리는 작업, 당신의 다음 버전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작업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지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이 관심을 갈구하며 소리칠 때 기꺼이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할지도 모른다는 더 깊은 두려움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방해 요소가 거칩니다. 어떤 우정이 진실했고 어떤 관계가 단지 당신이 필요할 때만 존재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대신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흙 속에 깊이 심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 표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힘이 축적되고 있으며 생명이 마침내 껍질을 뚫고 솟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당신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땅속에서 깊이 뿌리내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라질 용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면의 나침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당신의 내면을 쌓아 올리는 데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인의 의견, 가십, 끝없는 스크롤링에서 벗어나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기술, 건강, 정신, 그리고 비전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당신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신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무대에서 걸어나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결과물이 당신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할 때까지 침묵 속에서 자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응축된 힘입니다. 당신이 사라지기로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숙달해야 할 수련 중 하나는 바로 말의 수련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추진력을 얻거나 아니면 힘없이 새어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나는 살을 뺄 거야. 나는 이 책을 쓸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듯한 짜릿함을 느끼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칭찬을 마치 당신이 이미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해석합니다. 당신은 실제 노력을 하기도 전에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발전 대신 발전의 환상을 얻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과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줄어든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떠벌릴수록 실행에 쏟아부어야 할 집중력은 그만큼 고갈됩니다. 당신이 횃불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섣불리 공유할 때마다 횃불을 감싼 용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점차 약해지고 흔들리며 바람에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말은 그 불꽃을 보호할 수도 있고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을 바꾼 기업가, 운동선수, 리더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다음 행보를 현실로 만들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떠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첫 은퇴 후 복구하기 위해 혹독하게 훈련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계시하지도 자랑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훈련했고 마침내 그의 경기력이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침묵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획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일 자체보다 더 무거운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사명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압박감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비전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들을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의심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낙담시킬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탄약을 줘야 합니까? 왜 당신의 보물이 준비되기도 전에 그들에게 넘겨줘야 합니까? 당신의 목표를 씨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매일 씨앗을 파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그것을 깊이 심고 물을 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때에만 그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꿈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프라이버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립되어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신중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그리고 왜 비밀을 털어놓을지 조심스럽게 선택하십시오. 아마 당신에게는 깊이 신뢰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판단하거나 방해하거나 낙담시키지 않을 사람들, 책임감을 유지할 만큼만 공유하되 신성한 세부사항은 당신과 당신의 작업 사이에 간직하십시오. 당신이 침묵을 마스터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실행에 쏟게 됩니다. 인정은 일시적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정신은 더 날카로워지고 집중력은 더 강해지며 규율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작업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로부터 오는 인정은 약속으로부터 오는 관심보다 10배는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분 좋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침묵하십시오.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보물 상자처럼 보호하고 당신의 말을 화폐처럼 아끼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모든 단어는 당신의 변화를 위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군중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소음을 포함한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증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직 침묵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옥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들이 나를 지지해줄까? 를 걱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는 사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의 의견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꿈, 당신의 선택을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외부의 인정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인정에 중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물 하나조차도 공유의 목적보다는 기다림의 목적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좋아요를, 댓글을, 칭찬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좋아요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목소리,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내가 내리는 선택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인정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혁신가, 사상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비전을 쫓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모든 가정이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세상에 불을 밝히기 전까지 비평가들의 비웃음 속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목소리들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은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전환점은
주인공이 박수갈채를 쫓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자신감이 태어납니다. 당신을 위해 박수치는 손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는 신념으로부터 말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오만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점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점, 약점, 상처, 실패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존경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진정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절박함이 아닌 확신에서 움직일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에게서는 확신이라는 희귀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오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작은 규율 하나를 끝까지 해냈습니까?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신감이 됩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인정을 갈망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즉 불필요한 프로젝트, 해로운 관계, 무의미한 약속에 예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변화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판을 재구성하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의심하고 어떤 이는 당신을 오해하며 어떤 이는 그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삶에 투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두는 대신 그것을 걸러내십시오. 만약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단지 소음일 뿐이라면 흘려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한계가 당신의 한계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자유, 실패할 자유, 그리고 다시 시도할 자유. 더 이상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실패조차도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뒤에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의견과 판단, 기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 거울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감동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인정은 바로 그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피드를 새로 고침하는 것이든 칭찬을 기다리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이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단지 불꽃 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물이 그렇듯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잃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일찍 그것을 세상에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비판, 심지어 질투가 비범한 것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들을 독살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성장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강해지십시오. 세상의 소음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단단한 기반을 다지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힘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가 될 때까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은 부드러움을 낳지만 고난은 강철을 만듭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버전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쉬운 길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을 견뎌낼 힘을 구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당신이 될 그 사람은 그것을 피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고요한